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오늘은 세 가지 소식입니다. 세 가지 소식을 좀 빨리빨리, 한 가지 소식이라도 좀 놓칠 수 없는 소식들이고요. 예, 외신에서 자, 애플이 파운드리를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지금 소식이 떴고요. 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11월 달에 빅 이벤트,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빅 이벤트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세 가지 소식인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소식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보시면, 자, 낸드 플래시 가격입니다. 자, 1분기에도 내리고 10% 내리고 2분기에도 10% 내리고, 자, 3분기에도 약 한 5% 내리는데 4분기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거래 가격이 오는 4분기부터, 다음 달부터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시장조사 업체 어디서?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낸드 공급업체들이 감산 규모를 늘려서 이 재고 감사에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는 4분기 낸드 평균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최소한, 그리고 5% 범위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에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띄는 이 수요 증가가 나오지 않고는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공급업체들은 가격 안정화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지금 뭘 확대하고 있다? 감산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업계 1위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생산량 감축은 이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이라는 지금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 추세가 내년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상승해, 그래서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와 여러 가지 구매 주문의 견고한 반등, 이렇게 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가 떴다라는 거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소식 좀 전달을 드릴게요. 미국의 IT 전문지 WCC 테크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나온 소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텔이 ARM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1.8나노 18A라 그럽니다.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8나노급 18A 이 파운드리 미세 공정을 모바일 프로세서 위탁 생산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약간 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CPU, GPU 말고 AP 모바일용 AP를 인텔이 혼자 힘이 안 되니까 ARM과 협력을 해서 모바일 AP 파운드리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는 그럼 누가 되냐? 애플 또는 퀄컴 이쪽을 지금 파운드리 협력할 만한 기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무슨 인텔이 되겠어? 그런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에게도 저는 악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IT 전문지의 그 내용에는 인텔이 2025년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1.8나노급 공정으로 모바일용 AP죠.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는 누가 같이 합류를 하냐? ARM이 합류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왔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텔 1.8나노 2년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는 인텔이 요거까지 뛰어드는 게 어떤 이점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요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 이제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이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AP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이 3사가 지금 메인이죠.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이 개발하는 모바일 프로세서는 다 어디에서 만든다? 예, TSMC에서 만들어요. 애플 것도, 퀄컴 것도, 미디어텍 것도. 다만 퀄컴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자사의 파운드리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도 후발주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인텔은 지금 사실 후발주자고 기술도 떨어지는데 이 모바일 프로세서 설계 기반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는 이 Arm이 인텔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 고객사들도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고 인텔과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외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텔의 이 1.8나노 이 모바일 프로세서 AP를 생산할 만한 유력 기업으로는 애플과 퀄컴이 거론되고 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인텔이 가능하냐? 기술이. 두 번째 질문, 가능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믿을만 안 할 건데 애플과 퀄컴이 넘어올 수 있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IT 외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을 해서 TSMC의 의존을 낮추려는 의도를 두고 있어서 애플과 퀄컴 이런 미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인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메인인데, 왜냐? 미국에서 봤을 때 TSMC만 의존한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인텔이 1.8나노를 아무리 ARM과 같이 간다 하더라도 저는 1.8나노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텔 CPU, GPU 하는 거 보면 7나노도 지금 안 되는데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이유가 만약에 TSMC에 올인하는 게 문제라면 삼성전자에게도, 물론 애플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퀄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한 기업에만 올인하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텔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는 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빨리 갈게요. 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7만전자 저주 깨지나 11월만 기다리는 개미들. 자,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 500만 명이죠. 소액주주들이 500만 명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주주분들의 기대와 요구를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삼성도 듣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투자자들의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비전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11월 달에 로드쇼를 열어요. 해외에서, 항상 물론 해외에서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고성능 디램인 이 HBM3 개발, 그 다음에 양산, 공급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양산 공급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 IR이죠. IR 기업 설명회 홍콩에서 해요. 11월 달에 요 이제 인베스터즈 포럼으로 이런 행사를 여는데, 그래서 요때 상당한 삼성전자가 지금 매년 열었어요. 매년 이 인베스터즈 포럼에서는 그 해에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를 다뤘는데 2021년하고 작년에는 뭘 다뤘냐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 HBM3를 주제로 이 IR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내외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임원급 실무진이 대거 나와서 이 HBM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요 새 시장을 여는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양산이 될 거고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